다음은 작년에 협력해 주셨던 기업 중에 기업 친환경 트렌드 활동 사례들을 저희가 2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유통의 전략기획실 이영진 차장님 나오셔서 철도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관 사례 발표를 맡은 코레일 유통의 이형진 차장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저희 기관의 활동 내역을 소개시킬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실행했던 그 선순환 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제로소를 참여하면서 저희 기관이 실제 서울시로부터 도움받은 내역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기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철도를 이용하실 때 표 예매를 제외한 다른 소비 활동은 모두 저희 기관과 함께 하신 시간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역군의 기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이나 기타 여러분들 음식 식당 쪽도 저희 매장과 함께 여러분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업이 역군의 편의시설 제공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가 ESG를 추진할 때도 주로 매장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초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은 2021년도에 5월 27일자로 그 국토부 산하기관 최초로 저희가 ESG 전략을 짜고 비전 발표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로서 당시에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 3개의 컨셉을 가지고 ESG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CSR이나 CSV 활동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데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거의 이제 그게 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약간 이 정도까지 갈 정도로 많이 무관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일단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자체 활동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 이외에 이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내부 자원을 가지고 실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접근 가능한 그런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번에 같이 행사를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 직원들이 뭐 외부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단순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다 할 수 없어서 컨택할 수 없어서 저희가 2021년 9월 28일 제로서울 실천단에 저희가 협력 체계를 저희가 같이 구축을 하고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발제해 주신 CSR 임팩트 측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한국수환자원유통지원센터 측과 그리고 저희 철도 역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모두 힘을 합쳐서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것이 이제 저희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건드리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배출 쓰레기 자원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역군에 관련돼서 저희가 매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 배출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 사실은 별로 이제 크게 우려하지 않으시고 열차 이용하시면서 편하게 쓰레기를 배출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시게 되면은 저희 철도에서는 사실 그걸 모두 모아서 별도 분리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저희가 처음부터 건드리기에는 너무 과업도 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내부적으로 저희 직영점에 일단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나 고객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매장을 통한 쓰레기 배출 자원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영점에서 영업하면서 나오는 배출 쓰레기 자원도 꽤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커피 전문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라떼류 같이 유제품을 사용하는 제품을 주문하시면 거기에서 종이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팩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제대로 분리배출하면 이것이 자원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돼서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프로세스화해서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배송의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영점에서 그리고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서 우유팩을 잘 수거하면
이것을 사실 한 군데 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또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유팩을 저희가 직접 친환경 휴지로 전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공장으로 또 보내야 되는 또 배송체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휴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사회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 기부 쪽까지 이동하는 다시 또 배송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 철도 역사 내에서는 저희 카페나 일반 파트너사에서 발생하는 우유팩은 잘 모았다가 저 역사별로 편의점 배송 차량이 오게 됩니다. 매일매일 발주를 넣게 되면 편의점에 배송 차량이 와서 물건을 내려주고 가는데, 그걸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왕 역사에 온 김에 그 편의점 물류 차량을 활용해서 우유팩을 그 차량에 싣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배송 차량은 물류 기지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발주 물품을 다시 실어 놔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수거된 우유팩이 물류센터 가는 데까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내에는 사실 별도의 저희가 집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 삼자 물류 협력사를 통해서 물류센터 내에 물류 기지 내에 저희가 우유팩을 모으는 별도의 집화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우유팩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그 우유팩을 물류센터에 있는 우유팩은 다시 또 이제 그 자원 전환할 수 있는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희 공장으로 보낼 때에는 이 공장 위치가 이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도 철도도 이천역이 또 있어서 그 역을 갈 때에 그 편의점 배송 차량에서 한 달에 1회 정도 공장으로 이렇게 모아진 우유팩을 갖다 주는 걸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내부적인 파트너사와 직영점, 그리고 저희 삼자 물류 협력사와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 우유팩을 다시 또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불임제지라는 곳과 같이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제지에서는 저희가 이 기부하는 곳까지 다시 또 배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자주 가게 되면 사실 저희가 배송하다가 그 탄소 배출원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마지막 단에는 이제 그 불임제지 측에서도 이제 물류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기부처에 근처에 가게 될 경우에 그때 경로를 일부 수정을 해서 저희 기부처에 저희 친환경 휴지를 갖다 주는 방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철도 역군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친환경 재생 휴지로 도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게 됐고요. 내부적으로는 이것들이 이제 선순환 구조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양이 사실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1년간 모아보니까 약 2.5톤가량 됩니다. 이게 사실 2.5톤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저도 공장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휴지도 이제 2,500개 가량을 저희가 재생 휴지를 만들어서 친환경화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철도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지금은 우유팩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자원들도 가능하다면 더욱더 넓혀갈 걸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참고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깔끔하게 휴지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버리는 우유팩들이 이렇게 좋은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사진을 넣었고요. 또 사회가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속 가능한 선순환 기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그리고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은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순환 기부 체계도 구축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로 서울 하면서 아까 앞단에서 서울시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참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도입 사례입니다. 충전소 도입 사례인데요. 저희 본사에 아직 충전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설치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살짝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와 같이 제로 서울 참여하면서 서울시 측에서 현재 현장을 나와서 실사를 하고 또 설치 완료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기관 중에서 조금 이게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약 2,500만 원가량의 저희 설치 비용이 든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돈도 전액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주셨고, 심지어 그 정기 안전 검사 그리고 정기 설치까지 모두 완료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도움을 받은 셈이고요. 그리고 관리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큰 좋은 도움 사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실가스 총량제입니다. 저희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도 저희가 참여 신청을 해서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서소문 청사에서도 탄소 배출 총량제 관련한 포럼이 3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저희 기관 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서울시에서 저희 기관에 방문하셔서 본사와 서울 소재에 있는 두 개의 지역본부 실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에서 에너지 누출이 있는지를 봐주시고 에너지 성능 진단을 통해서 이것은 전기를 아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모두 봐주시고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2025년까지 이 사업이 장기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참여해서 큰 도움을 계속 받아가려고 저도 협력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코레 유통에서 사실 이번 업무를 통해서 이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복귀하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드린 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 설명에 오신 다른 기관 분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기 내셔서 많이 참여하시면은 저희처럼 큰 도움 받는 기관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저희 철도와도 같이 업무를 하시고 싶은 기관 있으시면은 많은 참여하셔서 저희 쪽으로 연락해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1년 동안 같이 한 보람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보통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정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에 그 기업의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 그래서 사실 오늘 참여하신 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유수의 정말 좋은 생산도 하시고 또 좋은 물류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울시 안에서 제공된 정보들이 적절한 시기에 잘 제공이 된다면 우리 코레일통처럼 좋은 사례들이 많이 더 나올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의 극대화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활동들을 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주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다수 네, 경영혁신팀의 홍수영 과장님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내용은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및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삼다수가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데요. 또 자료 한번 공유 드리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개발공사 환경경영 실천 사례 발표를 맡은 제주개발공사 경영혁신팀의 홍수현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공사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친환경 경영 추진 개요, 세부 추진 계획 및 성과 순이며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공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통해 제주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5년도에 설립된 지방 공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국내 대표 생수인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먹는 샘물 사업을 주력으로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제주도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 사업, 그리고 제주도 대표 과일인 감귤을 활용한 가공사업, 각종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사 설립 이후 지난 27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특히 누적 당기순이익 7,048억 원 중에 45.2%에 달하는 약 3,200억 원을 제주도에 환원하는 등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주력 상품인 제주 삼다수는 98년 출시 이후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21년 기준 약 한 42.6%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사의 경영전략 체계입니다. 2025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하에서 21년 9월 경영 전 분야의 기준이 되는 기업을 목표로 ESG 경영 원칙을 선포하였고 그의 일환으로 공사 친환경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의 친환경 경영 혁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안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국내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은 최하위를 보이고 있고 제주도민은 환경 문제 특히 플라스틱 이슈를 제주의 가장 시급한 해결 현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제주 삼다수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제조업 기반의 공사로서 정부의 타일 플라스틱 정책 강화에 대응하고 고객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에서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제품 생애 전 과정을 포괄하는 친환경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제주형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부분과 소비 부분에서 전략을 수립하였고, 생산 부분에서는 용기 경량화와 무라벨 제품 생산 등 친환경 제품 생산 체계 구축을, 소비 부분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분리배출, 폐수 사업으로 지역 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생산 부분에서는 내부 부서 간의 협업을, 소비 부분에서는 도, 행정시, 민간기업, 스타트업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조성을 통해 친환경 가치 창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 추진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제품 생산 체계 확립입니다. 제주 삼다수 페트 제조에 들어가는 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삼다수 용기 경량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연간 약 4,800톤, 금액으로는 14억 원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부터는 0.33리터와 0.5리터의 용기 경량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g 감량에 성공해 연간 약 131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추가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소재 연구 강화를 통한 친환경 제품 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5월 무라벨 제품을 출시하면서 생수업계에서는 최초로 제품 용기에 무라벨, 무색병, 무색캡, 즉 산무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무색병, 무색 병뚜껑, 무색 페트병의 경우 일반 유색과 달리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대체 용기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 재활용 페트를 활용한 제주 삼다수 리본 제품의 경우 지난해 5월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최고훈격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소비를 위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탄소 발자국 인증을 시작으로 19년도에는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그리고 21년도에는 저탄소 제품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 생산 공정을 면밀히 재검토하면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즉시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제품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활동인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에 대한 추진 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페트병, 라벨, 뚜껑 등 재질이 다른 폐기물을 혼합 배출 시 추가 비용과 공정 발생으로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사는 각종 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분리 배출, 폐수 수거, 업사이클 확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 주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분리배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중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의 경우 제주도 내 재활용 도움센터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병뚜껑 분리배출 사업의 경우에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비롯하여 민관, 기업, 지역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분리배출 및 회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단순 환경 캠페인이 아닌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병뚜껑 개당 5원으로 환산한 기부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도내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업사이클링 창업 동아리 도담 스튜디오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뚜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출시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회수 수거를 위해 외부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8년도 9월부터 페트병 자동 수거 보상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제주도 전역에 총 16대의 수거 보상기를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내 호텔 등 숙박업소와의 MOU 체결을 통해 무색 페트병 수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 내 수협과 해양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페페트병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비에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삼다수 앱을 이용한 페트병 회수 캠페인을 2021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사이클 확산 분야입니다. 공사는 환경부, 제주도, 효성, 스타트업과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업사이클링 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 저감과 수익성까지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패션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복합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민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 사업화까지 진행하는 환경 소셜벤처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도에는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22년도에는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또한 행정안전부 주최 2년 연속 혁신 우수기관 선정,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복지부 장관 수상 등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친화적 활동을 기반으로 제주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친환경 경영 실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계셔서 제주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서울시 사업 설명회인데 제주 공기업인 삼다수는 또 우리 그 생수 시장에서는 거의 1위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또 즐겨 먹는 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정수기 말고 대량으로 가정 배송받는 페트병이 되게 많은데 또 호텔에서도 나오는 것도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거가 되면 좋은데 이 퀄리티 관리가 되지 않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회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공동 프로젝트에서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이 제주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 지역사회와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 저희 또 제로서울 실천단에 참여해 주셨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지금 우리 물 관련된 또 이렇게 오늘 참여해 주신 식음료 또 회사들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시는 기업들은 이 패키징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나 아니면 실제 아무리 큰 기업이어도 대기업이어도 이 전체 인프라를 사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코레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기업이어도 그 가지고 있는 인프라 안에서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적절하게 지금 제로서울 실천단에서 이런 것들이 협력 과제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기업 실무자들은 사실은 이 정보들을 다 제공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질문에서도 서울시 그 축제 관련 행사 저희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축제 가이드라인, 지속 가능한 축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 그 네트워크 통해서 또 그런 가이드라인도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앞에 지금 우리 같이 발표해 주신 팀장님하고 또 코레일유통 이영진 차장님 같이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네, 혹시 그 제주도 개발공사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또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굿네이버스에서 네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사실 이 자원순환이나 이런 정보들은 특정 누군가가 뭐 깃발을 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표나 또 프로세스를 같이 감당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 지역의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의 물류체계에 이걸 같이 태워보자. 라든가 우리의 인프라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서울 안에서 촘촘하게 다양한 실험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에 이영진 차장님께서 우리 제로서울 실천단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으셨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참여 모든 행사 있을 때마다 너무 협력을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그거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어서 의미가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또 우리 그 부서 말고도 다양한 부서하고 이게 또 공유가 돼야 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진행하시면서는 어떤 또 애로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희 애로사항은 사실 우유팩이라는 게 저희가 직원들이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 부가적인 업무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실 초기 반발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좀 잘 다독이면서 업무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물류센터도 편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물류센터 내 거점을 마련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별도 협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저희가 버려지는 자원들을 모두 활용해서 이렇게 좋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힘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참여하는 기관들 정말 다 미팅을 해보면 저희가 다 이게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게 그동안 그냥 버려졌던 거잖아요. 그게 가장 쉬웠던 거고, 누군가는 그걸 감당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건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내서 다른 수거 체계나 다른 누군가가 세척을 하는 일은 또 다른 탄소 발자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생지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또 하나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부림제지랑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이 기획을 하고 부림제지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미미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부림제지가 얼마 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되겠냐? 보통의 경우는 한 달 정도 캠페인하다 끝나더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계속 지금 코리아율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 12개 직영점 들어오고 그다음에 계속 확장하고 있어서 지금 20개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동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담당자 역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그리고 내부에 사실 반대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이게 더 일을 만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종이팩은 다른 소재들도 저희가 다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종이팩이 처리되는 것이 동네에서 카페나 이런 데에서 그 폐지 줍는 노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폐지들과 같이 이것을 운반하다 보니까 고물상을 거쳐서 또 2차 고물상, 이 소상, 중상 대상을 거쳐서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제지사에서, 재활용회사에서 받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거점 지역에서 코레일에서 이것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바로 패킹해서 보내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환산할 때도 일반적으로 일반 프로세스보다 30% 넘는 비용을 다시 기부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좋은 선순환 체계로 가고 있고 특정한 소재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겠다. 물론 지금 삼다수에서도 자원순환 체계 만드시고 제주도 안에서도 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거 연계해서 진행하시지만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지금 콜렉티브 임팩트 프로젝트로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탄소중립 실천팀의 팀장님, 사실 제가 여러 서울시 부서하고도 일을 하지만 각 단위 부서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여러 개 부서의 일을 같이 브리핑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팀장님이 또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이셨기 때문에 제가 일하면서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 사업 설명이 좀 어떠셨는지 또 피드백 갖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저는 작년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할 때는 이 사업을 기업들이 어떻게 잘 엮어서 갈 것인가 기대하는 바도 이제 사실은 많고 네. 어떻게 단계를 이제 밟아갈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잘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더 기업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업 그 여건에 맞는 어떤 활동들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여기 우리 대표님께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기업들이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거고 우리는 또 그걸 뛰어넘어서 뭔가 기업들이 좀 전에 그 코레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그 개별적인 여건 안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 구슬도 깨워서 말이잖아요.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또 서울시하고 잘 엮어서 유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예, 모쪼록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또 우리 대표님과 연계해서 사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나와서 지속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차게 많은 사업들 공유가 됐고요. 또 앞으로가 또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가 올해 연중 행사로 이게 진행되는 여러 과정들 계속 저희가 계속 메일링 드릴 거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 회사의 고민들 또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 사업들을 너무 잘하고 계신 기업들도 오늘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의미 있게 또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목표 있죠.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방법론 인증, 그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서울시랑 같이 하면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또 오늘 참여해 주시면서 또 회의 때문에 계속 이제 끝까지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한테 다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거 편집을 해서 같이 또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서울시 정책들이 연결되는 그런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